이란 주변의 전쟁은 새로운 힘과 압력의 상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초점은 더 이상 선박, 미사일, 봉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긴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극비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의혹입니다. RQ-180 드론, 공식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스텔스 정찰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최근 몇 주 동안 힘을 얻은 사건의 핵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월 18일 그리스 라리사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현지 기지에 착륙하는 비행익 항공기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리스 온 라리사에 처음 보도됐으며 해당 매체는 이 비행기를 B2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의 형태, 착륙 장치, 그리고 보이는 세부 사항들로 인해 전문 분석가들은 다른 방향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RQ-180이나 그 직접적인 진화형에 훨씬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미국 공군, 노스롭 그루먼, 방위 분석가들, 그리고 배경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시의 잠재적 대상인 이란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세부 사항은 라리사가 이미 미군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MK노와 리퍼 관련 작전에도 사용됩니다. 이 이미지는 호기심에서 심각함으로 변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자산이 전진 배치되어 분쟁과 관련된 임무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위치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침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당국은 해당 항공기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Entra a pergunta mais importante. 이 드론이 어떻게 이 분쟁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란은 여전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지하기지,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표적을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실질적인 위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월존에서 인터뷰하고 분석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발사대가 미사일을 쏘기 전에 신속하게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많은 차량들이 일반 트럭처럼 보일 수 있고 위치를 빠르게 바꾸며 심지어 견고한 구조물이나 지하 근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더욱 커집니다. 수주간의 공격 이후에도 AP통신은 이란의 군사체계가 여전히 지역적 혼란과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RQ-180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폭격기가 아니라 거의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가장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그리스에서 목격된 이 항공기는 동체 아래에 대형 전기 광학 계구부를 갖추고 있어 넓은 각도로 지형과 지평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시각 센서, 합성 계구 레이더, 그리고 지상 이동 표적 탐지 레이더를 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설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이 시스템은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동을 추적하며 패턴을 식별하고 주야간을 불문하고 관찰하며 실제 표적과 기만 표적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적이 기동성과 기습에 의존하는 전쟁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임무의 설계를 보면 어떻게 가능한지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술 분석 자체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고고도로 비행하면서 멀리서 감시 궤도를 그리며 비행할 수 있고 위험의 중심에 명백하게 들어가지 않고도 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센서들은 또한 무선 신호를 포착하고 지상에서 그 원천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표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투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여 공격을 수행할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먼저 목표를 찾고 추적한 뒤 킬체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폭발을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오래 지켜본 분들은 RQ-180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이미 2013년에 노스롭 그러먼과 관련된 대형 비밀 스텔스 정찰 시스템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같은 매체에서 그 항공기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캘리포니아 상공에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화이트, 배트, 치카카 등 별명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 상징을 정찰 비행대와 연관지었는데 이 비행대가 바로 그 구조의 일부로 지목되었습니다. 즉, 그 항공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점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항공기가 훨씬 더 눈에 띄게 그림자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란에 대한 압력이 극도로 높아진 시점에 극한의 감시가 요구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전략적 이유에 대한 답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이 자산을 이란 인근 지역에서 작동하도록 배치했다면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워싱턴은 단순히 테헤란을 공격과 봉쇄를 통해 응징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쟁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지배하고 추적하고 예측하며 이란의 기습 가능성을 억제하고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재정적 압박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고 협상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호르무즈 해협과 전 지역에 새로운 긴장 고조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매우 높은 수준의 스텔스 정보 수집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 군부와 이란에 맞선 작전에서 그들의 동맹국들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20일에도 이 논쟁은 여전히 활발하며 이란 분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것은 첨단 감시, 이동 표적 추적, 그리고 공격과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란이 여전히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전쟁은 단순한 무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이란 상공을 비행한 것은 단순한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훨씬 더 냉혹하고 더 기술적이며 더 무자비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조용한 경고였습니다.